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혹여라도 0.1% 저들이 대역전을 노릴 희망도 저는 사라졌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3년 전 이 후보는 전국적으로 약 24만 7천 표 격차로 졌는데 서울에서만 31만 1,000표가량 뒤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 지역구인 한 친명계 의원은 사실상 종부세 피해를 본 인원만큼 표가 모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대상자만큼 표가 떨어져 10여 년간 우위였던 서울이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한 친명계 의원은 2022년 대선에 대해 당시 1주택 종부세 폐기 같은 차별화 공약을 추진하려다 당내 단합을 위해 머뭇거린 게 수도권 대패로 돌아왔다며 이번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징벌적 과세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시 내건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조달 공약도 실책에 가까웠다는 평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네, 너무 훌륭합니다. 이거 EJ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절대 민주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형상으로 압도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에요. 네. 원래는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의 자연 감소가 수십만 명이 되고 민주당에 대한 득표율이 높은 그 연령대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난 대선 구도가 그대로 갔어도 민주당은 안 져요. 지난 대선 구도가 그대로 가도 안 져. 네. 근데 심지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조기 대선을 해. 어떻게 집니까? 최근에 정치평론 한다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어차피 마지막 가면 한국 대선은 51대 49다 이런 쌉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여론조사 수치를 가지고 다음 대선을 전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의미값이 0이에요. 현재 시점 2월달 시점으로 5월 내지는 뭐 4월에 있을 그 대선을 예상한다?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뭘 봐야 되느냐? 지난 대선, 지난 총선, 지난 지방선거를 봐야 됩니다. 그때 출구조사 결과 실제로 연령대별로 혹은 성별로 혹은 지역별로 어떻게 득표가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따져야 다음 대선을 전망할 수 있어요. 왜냐? 보통 투표하는 사람들은 투표 성향을 안 바꿉니다. 투표장에 안 가면 안 갔지 다른 정당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박근혜처럼 탄핵이 당해가지고 윤석열처럼 탄핵이 당해가지고 하면 그중에 유권자층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유권자 성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지난 유권자를 계산했을 어떻게 되느냐? 20대 여성은 75%가 민주당을 투표합니다. 그 사람들 100% 투표할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압도적으로 투표. 왜냐? 네. 이번 대선은 빛의 혁명에 의한 대선이에요. 압도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거란 말이야. 근데 민주당 투표가 75%고 20대 남성 아무리 보수화되고 뭐 우경화됐다 그래도 55%에서 60% 사이 정도의 득표가 민주당한테 갑니다. 이거를 간과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투입된 투표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몰라. 심지어 실제 투표 성향을 보면 30대가 20대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물론 여기도 30대도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굳이 2030을 묶어서 얘기하는 그 정치평론가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표했던 경향을 보면 20대가 30대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이걸 간과하면 새로 유입된 투표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슈가 어떻게 되고 뭐 중간중간에 무슨 뭐 사법 리스크가 어쩌고 뭐 민주당 당 내에 뭐 분쟁이 어떠고 다 의미 없어요. 실제로는 투표에 거의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당선증을 받고 이 후보께서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과감문을 지나는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